조각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텔레비전만 틀면은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와 찰스 3세의 등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역사를 알게 되면은 세계 역사의 한 반 정도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영국이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태양이 지지 않는 대제국, 대식민지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제도의 한 반 정도는 영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의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라든지 전기기관차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골프라든지 크리켓에서 야구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축구, 테니스 등등, 그러니까 영국이 제도를 만듭니다. 영국이 만든 제도를 다른 나라가 가져가서 쓰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사를 만드는 나라는 인류국가고 동사를 만드는 나라는 이류국가다. 즉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 또는 구속영장 제도, 이게 이제 명사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배워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만든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뒤따라오는 국가는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 국가는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왕지사 요사이 엘리자베스 2세 서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시게 될 때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있어야 이게 이야기가 술술 풀리는데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깃발이죠. 이 문장이 참 가지가지입니다. 예컨대 노르망디 지방에 가면은 깃발이 두 개가 걸립니다. 하나는 노르망디 공국의 깃발, 하나는 프랑스의 삼색기, 하나는 요새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EU 깃발, 이렇게 세 개가 불리죠.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노르망디의 깃발, 그걸 가만히 도안을 들여다보면은, 요게 영국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영어로는 coat of arms라 부릅니다. 그 가문을 나타내는, 말하자면 도안이죠. 도안, coat of arms. 그러면은 영국의 문장이 가끔 요사이 이 사진으로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문장, 복잡한 도안입니다. 그 문장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 두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 문장에 두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들여다보면 영어가 아니에요. 프랑스어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Dear Edmond Droit라고 되어 있습니다. Dear Edmond Droit.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뜻이 God and my right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권리,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니 스와키 말리 펑스, 오니 스와키 말리 펑스.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shame on him who thinks evil of it.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수치를, 이런 뜻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수치를. 왜 이게 더구나 불란스어로 그
자존심이 강한 영국 왕실의 코트 오브 암스 문장에 적혀 있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걸 이해를 하면은 영국 역사의 반은 저절로 이해가 된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대화의 실마리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왜 적혀 있느냐? Dear Edmond Drouin, God and my right. 이걸 찾아보면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12세기 잉글랜드 왕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1세, 라이언 하트 그러죠. 사자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사자왕 리처드 1세 하면은 유럽에서 중세 때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가장 유명한 잉글랜드 왕입니다. 남자답고 기사도 정신이 강하고 모험을 하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슬람의 살라딘 왕과 대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빈 후드 이야기에 이 사람이 나오죠. 로빈 후드가 이 사람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God and my right. 그럼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리다. 이런 뜻은 뭐냐? 리차드가 속한 왕조가 노르만 왕조입니다. 노르만 왕조라고 그래요. 노르만 하면은 금방 생각나시는 게 있죠. 노르망디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의 그 북쪽 도바 해협에 면한 평원지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명한 도시 유적들이 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데는 몽생미셀입니다. 몽생미셀. 그 섬에 지은 장대한 성당, 수도원, 요새를 겸한 건물이죠. 몽생미셀. 이것도 노르망디에서 노르망 공국에서 지은 아주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또 남과 여라는 프랑스 영화의 배경으로 도빌이라고 있습니다. 도빌. 해양 휴양지죠. 도빌. 그것도 노르망디입니다. 더 유명한 곳은 노르망디의 주도가 있습니다. 루앙입니다. 루앙 하면은 모네의 루앙 대성당 그림이 유명하고 15세기에 잔다르크가 루앙에서 영국군에 붙들려가지고 종교재판을 받고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한 도시입니다. 노르망디입니다. 이 노르망디 지역에 살던 바이킹의 후손을 노르만이라고 그럽니다. 바이킹이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저 볼가강을 타고 내려가서 지금의 키예프 공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오늘날의 러시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까지 진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그린랜드를 찍고 캐나다까지 갔다가 여기는 살 곳이 못 된다 해가지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이 바이킹들이 파리를 공격하고 하니까 프랑스 왕이 지금 노르망디 지역을 바이킹에게 내줍니다. 여기서 살아라고. 그 대신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충성만 맹세하면은 독립국으로 살도록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노르망디에 노르망디 공국이 생깁니다. 그 노르망디 공국이 힘이 점점 커져가지고 1066년에 영웅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윌리엄 공이 1066년에
약 7,000명의 병사들과 약 3,000마리의 말을 수백 척의 배에 실어가지고 도바 해협을 건너서 영국의, 이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잉글랜드라고 해야 됩니다. 잉글랜드에 상륙하고 그해 가을에 바로 헤이스팅스라고 런던 남쪽에 있는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결전을 합니다. 앵글로 색손족 헤럴드 왕과 거기서 결전을 합니다. 이 결전에서 노르망 군대가 앵글로 색손족을 이깁니다. 이긴 뿐만 아니라 앵글로 색손 귀족들이 그 전투에서 그냥 몰살을 합니다.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게 1066년입니다. 1066년. 그때 잉글랜드를 점령한 이 노르만 전사들은 이미 바이킹의 옷을 벗었습니다. 프랑스 사람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다만 그 사람들의 몸과 정신에는 바이킹의 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는 지금도 가보면 대평원입니다. 거기서 말을 길러가지고 기병 전술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았습니다. 활과 기병 전술을 결합시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옵니다. 바로 몽골 기마군단이 활과 말을 결합시킨 군사력이죠. 이 노르만 전사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1066년에 완벽하게 잉글랜드를 차지합니다. 앵글로 색선족 귀족들은 막 멸종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하여 잠수작전처럼 이 국가 지도부가 완전히 교체되어 버립니다. 이런 예는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어느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야금야금 점령하지, 아예 국가 지도부를 잠수하듯이 해가지고 목을 딱 쳐버리고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1066년에 윌리엄 공은 이제 윌리엄 정복왕이라고 그러죠. 윌리엄 더 콩코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정복왕이 잉글랜드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의 영국의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노르만 왕조 윌리엄 콩코르의 후대가 엘리자베스 2세고 찰스 3세입니다. 물론 왕조가 바뀌면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1066년 이후에 영국의 왕실은 넓게 보면은 노르만 다이너스티, 노르만 왕조라고 보면 됩니다. 노르만 왕조. 그 앞에 앵글로 색슨족 왕조와 확연히 구분이 되고 영국이란 나라의 체질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 노르망디 공국이 힘이 점점 커져가지고 1066년에 영웅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윌리엄 공이 1066년에 약 7,000명의 병사들과 약 3,000마리의 말을 수백 척의 배에 실어가지고 도바 해협을 건너서 영국의, 이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잉글랜드라고 해야 됩니다. 잉글랜드에 상륙하고 그해 가을에 바로 헤이스팅스라고 런던 남쪽에 있는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결전을 합니다. 앵글로 색손족 헤럴드 왕과 거기서 결전을 합니다. 이 결전에서 노르망 군대가 앵글로 색손족을 이깁니다. 이긴 뿐만 아니라 앵글로 색손 귀족들이 그 전투에서 그냥 몰살을 합니다.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게 1066년입니다. 1066년. 그때 잉글랜드를 점령한 이 노르만 전사들은
이미 바이킹의 옷을 벗었습니다. 프랑스 사람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다만 그 사람들의 몸과 정신에는 바이킹의 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는 지금도 가보면 대평원입니다. 거기서 말을 길러가지고 기병 전술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았습니다. 활과 기병 전술을 결합시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옵니다. 바로 몽골 기마군단이 활과 말을 결합시킨 군사력이죠. 이 노르만 전사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1066년에 완벽하게 잉글랜드를 차지합니다. 앵글로 색슨족 귀족들은 막 멸종이 되었다 보면 됩니다. 그리하여 잠수작전처럼 이 국가 지도부가 완전히 교체되어 버립니다. 이런 예는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어느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야금야금 점령하지, 아예 국가 지도부를 잠수하듯이 해가지고 목을 딱 쳐버리고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1066년에 윌리엄 공은 이제 윌리엄 정복왕이라고 그러죠. 윌리엄 더 콩코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정복왕이 잉글랜드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의 영국의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노르만 왕조 윌리엄 콩코르의 후대가 엘리자베스 2세고 찰스 3세입니다. 물론 왕조가 바뀌면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1066년 이후에 영국의 왕실은 넓게 보면은 노르만 다이너스티, 노르만 왕조라고 보면 됩니다. 노르만 왕조. 그 앞에 앵글로 색슨족 왕조와 확연히 구분이 되고 영국이란 나라의 체질도 완전히 바뀝니다. 1066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1066년 이전의 영국, 잉글랜드입니다. 주로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다 포함하는 이 지역은 유럽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어떻게 보면 상습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저가 잉글랜드를 점령하잖아요. 그 뒤에 저 동지역에 있던 앵글로족, 색슨족, 이 게르만족입니다. 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 바이킹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노르만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노르만이 1066년에 잉글랜드의 주인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잉글랜드가 침략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스코틀랜드를 침략하고, 아일랜드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는 뭐, 프랑스를 쳐들어가가지고, 프랑스에 있던 노르망디 지역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프랑스를 아예 뭐 망가뜨려가지고 프랑스 전체를 차지하려고 벌린 전쟁이 바로 이게 백년 전쟁입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친 이 백년 전쟁에서는 영국이 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영국이 졌어요. 잔다르크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러나 그 뒤에 계속 영역을 펼쳐가지고 캐나다, 또 인도, 지금 미국까지 장악하는, 말하자면 세계 제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66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주도한 왕조가 바로 노르만 왕조고, 지금 엘리자베스 2세와 찰스 3세도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자, 그런데 잉글랜드를 점령한 이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역사에는 프랑스 사람으로 기록돼요. 왜냐? 프랑스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킹 후손이지만 거기 150년 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프랑스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선진된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잉글랜드에 프랑스 말을 영어에 심습니다. 프랑스 말을 쓰게 됩니다. 우선 영어가 공용어로서는 못 쓰게 됩니다. 금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라든지 행정을 할 때라든지 예배를 볼 때 주로 쓰는 말은 라틴어와 프랑스어였습니다. 영어는 그냥 서민들이 쓰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서 바로 노르만 윌리엄 정보광의 몇 대 후손이 바로 리차드 1세 라이온하트, 사자왕 리차드죠. 근데 이 사자왕 리차드는 실제로는 잉글랜드에 머물렀던 기간은 1년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의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살면서 잉글랜드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도 그 힘의 중심이 노르망디에 있었지 잉글랜드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십자군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말이 바로 문장에 지금 찰스 3세가 쓰는 로얄 코트 오브 암스 왕실 문장에 적혀 있는 바로 Dear Edmond Droit, God and my right이라는 문장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프랑스 왕과 싸워가지고 노르망디를 자신의 땅으로 확보하고 하는 이걸 하나의 구호로서 요약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리다. 그래서 요게 프랑스어 그대로 2022년 지금 영국의 왕실 문장에 들어가 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국 왕실 문장에 두 문장이라고 하니까 코트 오브 암스, 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코트 오브 암스, 깃발인데 거기에 두 문장, 이건 진짜 문장입니다. 문장이 들어있는데 아까는 하나는 말씀드렸습니다. Dear Edmond Droit, God and my right.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오니 스와키 말리 펑스. 이 뜻은 Shame on him who thinks evil of it.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또 여기 왜 들어갔느냐? 요걸 또 설명하면은 영국의 역사의 또 일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드워드 3세입니다. 14세기에 잉글랜드의 아주 영명한 군주고, 이 백년 전쟁을 승리로, 초장입니다. 초장의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죠. 에드워드 3세 하면은 역대, 영국 왕 중에 유명한 왕 중에 속합니다. 영국 왕 중에 뭐, 유명한 왕도 많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도 이제 최장기 집권을 했고, 그 앞에 빅토리아 여왕도 있었고, 또 영화에 단골로 나오는 헨리 8세, 천일의 앤, 뭐 헨리 8세, 가톨릭에서 탈퇴해가지고 성공회를 만든 헨리 8세, 그 앞에 사자왕 리차드의 동생이 또 유명하죠. 이 사람은 실패해서 유명해집니다. 존 왕 때 귀족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긴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존 왕과 귀족들이 나중에 타협을 봅니다. 타협을 보는 문서가 바로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대장전이죠. 그 대장전을 통해서 왕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데 두 가지가 유명하죠. 자유민을 왕 마음대로 구속할 수 없다.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구속영장제도, 사법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귀족회의가 나중에 국회로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헨리 2세란 아주 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영화에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겨울의 라이온이라는 피터 오토리 헨리 2세로 나오고 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이 바로 에드워드 3세죠. 에드워드 3세는 영국 기사도 정신의 화신입니다. 자, 이 에드워드 3세 때 중요한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가트 기사단입니다. 가트 기사단.
영국에서 주는 기사 칭호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게 가트 기사단입니다. 가트. G-A-R-T-E-R. G-A-R-T-E-R. 가트는 양말을 멜 때, 양말 데님을 가리킵니다. 양말 데님. 가트 기사 칭호를 받으면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이건 꼭 영국 왕이 주고, 영국 사람, 아닌 사람한테도 가트 기사 훈장을 내립니다. 근데 이 가트 기사단을 만든 에드워드 3세 이야기인데, 어느 날 왕실에서 무도회를 하는데, 이 에드워드 3세가, 젊은 여자와 춤을 추고 있는데, 젊은 여자의 데님이 풀렸답니다. 그래서 데님이 풀리니까 주변에서 웃었답니다. 웃으니까 에드워드 3세가 그걸 주워가지고 자신의 허리에 그걸 두르고 춤을 계속 췄다. 그러면서 한 말이 저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다. 라는 뜻에서 이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영국 역사가 워낙 장대하니까, 에드워드 3세가 시작한 백년 전쟁 이야기입니다.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웠다는 건데, 물론 계속 싸우지는 않고 싸우다가 멈췄다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유명한 인물들이 에드워드 3세, 그리고 블랙 프린스라고 불리는 블랙 프린스, 에드워드 3세의 아들 블랙 프린스, 흑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바로 잔다르크죠. 이 백년 전쟁은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침략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잉글랜드를 점령한 노르만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을 확보하고 그걸 좀 더 넓히려고 하다가 결국 프랑스와 싸워가지고 한때는 프랑스가 왕이 도망다니고 파리가 잉글랜드군에 점령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잔다르크가 15세기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결국 전세를 뒤집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일종의 민족의식을 갖게 됩니다. 즉, 프랑스 말을 쓰면서 프랑스 기사 비슷하게 돼가지고 잉글랜드를 점령했던 이 노르만 전사들도 그때쯤 되면은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잉글랜드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가 싸우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가만있어라, 이 프랑스 말을 계속 써야 하느냐,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동안에 한 300년 동안, 200~300년 동안 눌려있던, 핍박받던 영어가 그때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어에 노르만 전사들이 가져온 프랑스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법도 달라지고 영어의 어휘력도 아주 풍성해집니다. 왜냐? 원래의 투박한, 소박한 영어, 그건 독일에 속합니다만, 거기에 프랑스 말이 더해지고 동시에 라틴어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단어가 많은, 표현력이 좋은 영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새로 나타나는 영어가 14세기부터 이제 프랑스어를 밀어내고 왕실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영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년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셰익스피어가 나오죠.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셰익스피어가 나와가지고 그 영어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고 연극을 해가지고 영문학의 꽃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섹스피어가 없으면은 오늘의 영국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섹스피어로 대표되는 영어가 없으면은 오늘의 영국과 같은 세계 제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찰스 3세가 이제 왕위를 계승받은 직후 처음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할 때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어머니가 영면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천사들의 무리가 노래를 불러 어머니를 영명케 하소서 하는 말로 끝을 내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섹스피어가 쓴 햄릿에 나오는 대사였습니다. 이처럼 다시 살아난 풍성한 영어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실마리를 영국 왕실의 문장에 왜 프랑스어가 왜 거기 들어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영국 역사의 한 반 정도는 커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을 들여다보면서 영국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로 삼고자 하는데, 다음에 또 뭔가 그 키워드를 하나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윈저성을 한번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윈저성. 버킹엄 궁전에 왕이 살다가 주말에 가면 저 윈저성에 갑니다. 윈저성도 이 노르만 전사들이 만든 성입니다. 영국 성을 설명을 하면은 또 영국 역사의 반 정도는 아니라도 한 20%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